일단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 기대를 조금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기대를 했다기보다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경기의 원동력은 소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의심하는 것도 실은 중국의 어떤 제조업에 강한 어떤 그런 힘이 없이는 우리가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사실은 어느 이 한 나라의 어떤 그 하드캐리에 의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 그 나라의 어떤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앞으로는 지금은 현재 인플레이션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발로 인한 화폐 유통이 많아짐으로써 발생한 버블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융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한다면 추후의 상황은 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비 주체들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이제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 숫자가 아니었나. 올해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결국에는 연준이 아무리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이 수요단에 이 어떤 문제를 좀 발생시켜서 공급단에서 발생한 트러블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이 수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초까지 상당 부분은 금리 이 정책에서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했다고 한다면 조금씩은 금리 정책을 완화해 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 주체의 소비 심리가 아주 극심하게 악화되거나 나빠지지는 않아서 결국엔 침체의 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증시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삼천리하고 서울가스가 증권가에서도 왜 오르는지 모른다라고요. 결국은 도시가스 업체들이 2배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실적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뭐 삼천리 일단 주가를 볼게요. 엿새 연속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고요. 98,800원이던 주가가 이제 39만 원까지 올라서 한 3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가스도 역시 15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개선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한국가스공사한테 도시가스를 받아서 해당 사업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도매업자로서는 독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이제 이 도시가스 판매사로 이제 이 광구를 가지고 있는 이 해외 이 도시가스 판매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 밑에 이제 삼천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가스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매 가격하고 소매 가격하고 판매 가격이 다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이 어차피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그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판매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도입 삼천리나 서울가스들이 가져오는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판매가 계속해서 많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방도 많이 하고 추워서 온수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이러한 주식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러면 도시가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지난 목요일 날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동남아시아라든지 호주에 광구를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 광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천연가스를 국내에 판매는 하지 못할지언정 해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나라에 호주에 광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호주에 또 도시가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천연가스 관련 가격이 급등한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종목을 보신다고 하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실제 광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천연가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 김대중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박스권의 상황에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연말 또 내년 초까지 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의 어떤 이 주가 상승률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중에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올해 겨울 네. 또 그 기상 이후 이런 것들을 좀 기상 이변을 예상하시면서 미리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외로 뭐 날씨가 이렇게 뭐 따뜻하다는 뭐 미국도 그런 뉴스들이 좀 그런 뉴스도 나와가지고 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천연가스 이 도시가스 관련된 내용은 난방이고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지금 유럽 쪽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 뭐 가스관 송출을 중단을 했네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하나 남은 것도 이제 줄이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은 실제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수요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딱 필요한 양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 공급난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이게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가격의 변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자기네 물량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어디 한 군데 반도체 업체가 파산하면 두 회사가 온전히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주식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저 도시가스,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가스 업체에 투자한 그 투자자가 나왔는데 거기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라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10억을 중국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5억 줬다고. 배당이 반이에요? 아니 이야. 거기서 중국은 예. 그 자산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계열사 상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현금 추가 소득이 나오면 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나요? 주주들한테 거의 한 5, 60% 이렇게 다 배당을 해준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안정적인 매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공산주의가 좋긴 하네요. 그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에 입각한 국영 기업들이 특히 국영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어떤 그런 이 환원 정책 아닌가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니 자본주의라면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의 유보금을 반씩이나 주주한테 그렇게 배당을 해준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죠. 아마 뭐 대주주들이 또 그 정부 국영 기업인데 80%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주주들이 결국은 돈 가져가야 되니까 특정한 그렇죠. 특정 어디 주주들이 그 경영 주체. 그렇죠. 왜냐면 우리 회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월급 가지고 살겠냐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구멍이 많으니까 굳이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데 뭐 사실 소액 주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배당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대주주가 80%니까 80% 대주주 생각해서 그렇게 배당을 하겠죠. 자, 또 다른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올해 공매도가 132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뭐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합산 공매도 거래대금이 131조, 그러니까 132조가 다 되는 건데
종전 최고치가 2018년 128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132조가 다 돼가는 사상 최대치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연말을 앞두고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잦아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의 하나죠. 왜냐하면 헤지펀드 운영사들이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11월부터 이제 붓클로징을 실시를 하는데 시장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붓클로징이라는 게 뭐냐면 회계 결산이거든요. 걔네들 이제 11월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결산하면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 때려놨던 것들 또 매수해놨던 것들 일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현금을 빼야지 그네들도 이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도 세우고 할 거잖아요. 이익이 얼마 났는지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링도 이럴 때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차 감소도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빌려놨던 것들 계속 이자 줄 필요 없으니까 상환을 합니다. 근데 대차를 상환한다 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차는 아직 공매도가 나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붓클로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차를 미리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공매도를 쳐놨던 주식들도 쇼커버로 좀 들어가면서 일부 시장의 어떤 이 긍정적인 이 수급 개선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이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쇼커버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이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도 공매도가 좀 거세게 들어왔는데 내용들이 이제 뭐 하나둘씩 기사가 나오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단기적으로나마 연말에 랠리가 있었을 때 수익을 조금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종목들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실적도 좋은 상황인데 공매도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들 얘기를 하고 이제 협력 언급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5G로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3.5GHz거든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28GHz와 3.5GHz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는데 28GHz를 사업자에게 이 국내 통신 사업자들에게 할당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점수가 니네가 뭐 LG 플러스 SKT, KT 이 세 개 업체한테 점수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 28GHz도 나머지 또 할당을 하겠다 했는데 이 30점이라는 점수를 유일하게 맞은 건 SK텔레콤이고 KT랑 LG U+는 그 점수를 못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철수할 것 같고 28GHz는 5G 사업을 철수를 할 것 같고 SK텔레콤 역시도 30점을 이제 겨우 넘기기는 했지만 이것도 시설 투자하고 여기까지 돈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귀찮거든요. 귀찮다기보다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링크라는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8GHz를 가지고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가지고요. 28GHz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을 살펴보다 보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 같은 경우는 또 외국 사업자들에게 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보안 문제도 있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분단 국가라는 이런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어떤 협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혜주들은 좀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와서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인텔리안 테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위성에서 이게 전파를 쏴줄 거 아니에요? 통신 주파를 쏴주면 밑에서 받아야 되는 안테나 만드는 회사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스타링크가 28GHz를 가지고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적에도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수혜가 될 거고, 또 인텔리안테크는 원앱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미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앱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도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불거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이슈들이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이슈들이 나온다면 테마의 섹터로 하나로 인텔리안테크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휴미라라는 이 에브비에서 만들어진 자가 면역 이 질환 치료제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회사 11곳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에브비와 특허 이 관련된 이 협업을 이 MOU를 끝내놨어요. 협업을 끝내놨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출시가 되고요. 내년쯤에 특허를 받아 이제 이 FDA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내년에 휴미라 이 에브비의 휴미라에 대한 어떤 FDA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휴미라의 약제가 글로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 1위 제품입니다. 매출 1위 의약품이 27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휴미라의 매출이 급감을 하고, 바이오시밀러가 이미 다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미국 시장이 전체 27조 원에서 21조 원입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이제 미국 시장의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만약 21조 원 중에서 한 10% 정도의 점유율만 뺏어온다고 한다면 양사의 뭐 대략 2조 원이 넘는 매출이 나눠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출시된 제품의 점유율을 보면 점유율이 거의 30% 40%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미라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점유율을 기록한다고 하면 이건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잘 포트폴리오에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긍정적으로 10조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정정된 내용을 보면 80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적자 전환할 적자 얘기가 나오고 적자 있었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빠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낸드 플래시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낸드 플래시, 이게 인텔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10조 원에 사와서 10조 3천억 원에 사와서 독립회사로 만들어 놓고 글로벌 2위 점유율까지 올려놨는데,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3분기에도 6,133억 원 순손실을 기록을 해냈고, 올해 누적 순손실이 8,700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낸드 쪽에 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쭉 달려갈 줄 알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회사, 이 하이닉스가 별도 사업부로 좀 만들면서, 그러니까 인텔의 사업부로 있던 회사를 독립회사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적극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는 하이닉스가 회사채 발행도 실패했다라는 뭐 그런 썰들도 있고, 결국은 이 인텔에 이제 10조 3천억 원에 대한 이 돈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5조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줘야 돼요. 마감 시한이 이제 내년 말이기는 하지만 그 돈도 줘야 되는데, 그 마감 시한까지 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줘야 될 돈보다 적어요. 지금 현재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돈이.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내년도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유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싸졌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내년 1년 동안 발생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3분기 실적도 안 좋으면 우리가 과연 올해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년에 혹시라도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서 이 솔리다임이라는 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자회사가 실적이 더 악화되거나 더 안 좋아져서 혹여라도 1, 2분기 중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회사채 발행이 안 되거나 또 이자 비용이 또 급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사채를 조금 크게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금리도 인상이 됐을 테니까 더 오른 가격의 채권이 발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지금이 저스트 인 타임인가라는 고민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꼭 무조건 하락한다는 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예상치로 나오는 것들이 적자 전환이라든지 또 800억까지 10조에서 확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의 상황이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년도 긍정적이지 않은데 지금 이미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 가격을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있나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네. 말씀드릴까요? 호가 단위가 그리고 변경되는 1분 30초. 네네.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식과는 상관이 없는데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1,000원에서 5,000원 이 가격대의 단위가 세분화되죠. 1,000원, 2,000원하고 2,000원, 5,000원으로 세분화되고 1원, 5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10,000원에서 50,000원 가격대도 1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0원으로 나눠지면서 한 호가당 10원, 5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500원, 이 코스닥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이것도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으로 바뀌면서 코스닥, 코스피가 똑같아집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다 똑같아집니다. 내년에는요. 달라지지가 않고 다 똑같아지면서 100원, 5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이 가족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년에 가지고 이 주문이 갑자기 왜 이 1원 단위 들어가고 5원 단위 들어가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요거 한번 기사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 캡처 한번 하셔가지고요 좀 저장해 놓으셨다가 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짜는 남자 착즙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번 주 또 투자의 아이디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마이크 준비하는 동안 박진희 부장이 보내준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뉴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만. 지금 좀 보니까 뭐가 있나요? 미국 증시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종목 업종 차별화, 혼조 마감. 결국 중국의 지준율 인하, 호재죠. 증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애플카 관련해서 LG엔솔 부회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에 성함 저희 홍삼 엑기스를 우리 가족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일포식 꼭 챙겨 드세요. 8.15 모니터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감사한 가족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 근데 성함을 안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첫자와 끝자가 권자와 아자라고 하시던데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민수 대표도 이따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제 책상에 있는 거 2포 안 되고 1포만 드세요. 1포 쫙 드시고. 갑자기 박스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혼내줄 거야. 얼굴이 노랗게 해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항상 신경 써주시는 우리 가족분,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서 하겠습니다. 자,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일수 대표께도 한 포 나눠드릴게요. 네, 예, 힘내서 오늘 홍삼의 힘으로 네. 네, 잘 달려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